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민주버스 본부 3기 임원선거 본부장, 수석부 본부장, 부산 경남지부 후보 연설회를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후보 연설의 진행을 맡게 된 민주버스 본부 김성구 선관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행지구 어쨌든 운영위를 앞서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잠깐의 노동 노래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세우기 위해 투쟁하다 산하신 동지 열사들과 지금도 노동자 민중의 세상을 위해서 거리에서 감옥에서 투쟁 중인 우리 동지들을 생각하며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해주시고요. 임은혜한 행진곡을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한대없고 깃발만 아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후보 연설의 순서를 먼저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각 후보조의 본부장과 수석부문장 입후보하신 후보자 유세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오늘 여기 참석하신 조합원 동지들의 현장 질의를 받고 이후에 마무리 정리 후보조의 정리 발언까지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현장에 질문 좀 적거나 없을 경우에 선관위에서 제시하는 공통 질문, 지정 질문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유세 시간은 5분이고 그리고 현장에서 질의하신 분들은 후보조께서는 각 3분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후보 연설을 진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민주버스 본부 3기 임원선거에 등록한 기호 1번 본부장 후보 김원수 조합원입니다. 동지들 민주버스 본부 제3기 본부장 후보 김원수입니다. 투쟁을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그리고 기호 1번 수석부 본부장 후보로 나오신 김강석 조합원입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기호 3기 임기에 수정으로 나온 김강석입니다. 투쟁을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이어서 기호 2번 후보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본부장 후보에 나온 박상길 조합원입니다. 예, 동지들 반갑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부경지구 조합원 동지들, 민주버스 본부 제3기 이번 선거 모두가 하나 되는 민주버스 본부장 후보 박상길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이어서 기호 2번 수석 부본부장 후보로 나온 정광재 조합원입니다. 예, 현장과 함께하는 실력 있는 민주버스 기호 2번 수석 후보 후보 정광재 동지를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그럼 지금부터 유세를 후보자들의 유세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아까 순서는 정하진 않았는데 기호 1번부터 하는 걸로 어제 동의되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기호 1번부터 유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민주버스 본부 3기 임원 선거 기호 1번 후보조인 김원수, 김강석 후보의 유세를 큰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동지들 먼저 구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버스 잡은 박살, 어영노조 금세, 어깨 패고 당당한 민주노조, 민주버스 본부 제3기 본부장 후보 김호수, 김강석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후보를 대신해서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이맘때였습니다. 추운 날씨였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서 가열차게 투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정권이었던 박근혜를 탄핵하기 위해서 노동자, 민중, 농민이 모여 가열차게 투쟁했던 2016년 11월이 기억납니다. 그 투쟁으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는 탄핵됐습니다. 더불어 한국노총 전자련 조합원이었던 제가 노예처럼 살았던 삶을 탈피하고 민주노조로 가입하고 해방구를 찾았던 2011년 7월 1일이었습니다. 버스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가열차게 투쟁했습니다. 2013년도는 제가 해고되고 2015년도에 힘있게 해고 투쟁의 승리의 현장에 복직했습니다. 동지들,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민주버스 본부가 해방구라고 생각하고 가입해서 열심히 투쟁했던 우리 과거 그때 그 시절을 상기해 봅시다. 그러나 그 조직을 통해서 우리는 일정 부분 현장에서 승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의 분열과 갈등으로 민주버스 본부가 해산되고 다시 민주버스 본부가 재건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기 본부장에 당선된다라면 첫 번째, 단결하는 민주버스 본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조합원 동지들 존중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현장을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성 강화 완전 공영제 투쟁을 끊임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도 현장에 가면 일일르게 되는 싫다, 격일제로 돌아가자 이런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일일르게 되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공약이고 외침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탄력 근무자를 분쇄하도록 본부 차원에서 중앙 차원에서 투쟁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약속드릴 것은 그동안 해오지 못한 본부 중심으로 단체 교섭을 진행하겠습니다. 본부 산하에 169개 지역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자주관리 기업 3개를 제외한 교섭대표 노동자비 10개가 있습니다. 본부에서 책임지고 단체 교섭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민주버스 본부가 희망이고 조직 확대 및 조직 강화, 단결하는 민주노조, 투쟁하는 민주노조, 쟁취하는 민주노조를 만들기 위해서 기호 1번 김호수, 김광석 후보가 당선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본부를 다시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기들. 네, 이어서 그러면 기호 2번 박상기 정강재 후보조의 유세를 힘차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기들 반갑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민주버스 기호 2번 본부장 후보 박상길입니다. 기나긴 선거운동 기간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거 언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느냐, 그리고 현장에 가서 우리 조합원들을 얼마나 많이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설레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벌써 이제 선거 이제 막바지가 됐습니다. 우리 함께 지금 출마하신 우리 기호 1번 우리 후보자 동들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저희들 각각 돌아다니면서 현장 조합원들 손 잡을 때마다 정말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동기들,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부산 경남 지구 우리 조합원 동기들 정말 반갑습니다. 기호 2번 본부장 후보 박상길입니다. 저는 좀 앉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좀 감기 기운이 좀 있습니다. 목소리가 좀 새 나가도 우리 동기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으시죠? 예, 조합원 동기들 버스 자본과 대정부, 대지자체 투쟁을 하기 앞서서는 우리 내부의 단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동지애로 하나됨의 동행을, 아니 실천을 하겠습니다. 저희 기호 2번 선번에 5가지 공약사항을 차근차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산하지구 지원 사업입니다. 단체 교섭 투쟁시 지원은 본부의 역할입니다. 이거는 마땅히 본부가 책임지고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조직, 교육, 선전사업 진행은 지역적 특성, 그리고 현장의 조합원들의 요구를 받아 안아서 그 지역에 맞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까지 각 지역지구가 축적되어 있는 수많은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부당노동행위 자료들, 그리고 공정대표 의무 사건 진행했던 자료들이 너무 많이 좀 쌓여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조직되는 지회에 제공해서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 제도 개선과 정책 사업입니다. 운수사업법 조항 중에 사업주들의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확대, 개정 투쟁을 국토부를 상대로 해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조법 개정 투쟁 또한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안전 정책사업, 그리고 사모펀드 대응사업, 준공영제, 그리고 버스 완전공영제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본부가 주도해서
각 지역지구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과 같이 공대위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조직사업입니다. 우리 부산 경남 지역지구 동지 여러분들도 조직사업 정말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직사업이라는 게 우리 동지들도 해보셨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단기적 성과가 아닌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우리 내부의 내적 강화를 먼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지들이 하나 똘똘 뭉칠 때 조직 사업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공동 일단계입니다. 지구 산하에 교섭권을 획득하고 있는 지회들이 있습니다. 이 지회들을 하나로 묶어서 공동의 요구안을 합의 가능한 요구안을 만들어서 시기 집중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구 그리고 해당 지회장님들과 조합원들과 소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특별위원회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임원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조직위원회, 노동안전위원회, 단체교섭위원회, 자주관리위원회, 청년위원회를 설치해서 본부장, 수석 부본부장, 부본부장들이 각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민주버스, 기후 2번 본부장 후보 박상길, 수석 부본부장 후보 정강재는 현장과 직접 소통해서 더 큰 단결, 더 큰 투쟁, 더 큰 승리를 위해서 우리 현장의 조합원들과 함께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예, 힘차게 유세를 해주신 두 후보조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현장에 계신 조합원들의 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본부 산하 요 지부에 어쨌든 연설을 몇 번 다녔 보니 한 번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시지 마시고 어쨌든 후보들도 어쨌든 답변할 시간이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당 하나의 질문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각 후보조께서는 3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 그에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질문사항이 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4분 후보들이 나오셨고요. 네. 일단 유권자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질의를 하고 판단을 내려야 될 자리를 가져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내가 여러 가지 등등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떤 분이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질문해라는 자체는 그 소리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한번 손을 드실 때 여러 가지 질문 한 번에 하시지 네, 마시고 하나의 질문만 정확하게 좀 해서 네, 알겠습니다. 여러 번 손을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정확한 손을 들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먹겠습니다. 동남지의 제의장 강영무입니다. 본의 아니게 지금 두 후보가 다 관리가 있는데 상근직과 현장직으로 관리가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현장직에서 어떻게 투쟁을 할 시간이 있는가?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뭐 임금에 대한 거, 상근직과 현장직에 대한 거기에 대한 그런 게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상근직은 조금 힘들기고 뭐 그런 쪽이 있지 않겠냐 이 말이지. 현장 투쟁하는 것도 상근직과 비상근직이 붙으면은 시간에 조금 촉가하고 어디는 못 가고 어디는 가고 많이 거의 차질이 되지 않을까. 그에 대한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거 뭐
각 후보자에게 다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 질문입니까? 각자에 대한 각 후보자 다 답변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번 후보자부터 아까 1번 후보자부터 하셨기 때문에 이번 후보자부터 좀 답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좀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동기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호 2번은 해고자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호 1번 후보자들은 어쨌든 현장 지대에 있는 우리 지회장님들이시고 그리고 또 지부장님들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들한테 해당되는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본부에 있는 TO가 전 4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명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본부장은 어쨌든 전임 상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이번에 저희 기호 2번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는다고 하면 저는 수석 부본부장도 일정 역할을 해야 된다. 저희들이 지금 공약상으로 내걸고 있는 책임 임원제 관련에 대해서 일정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석 부본부장 후보 동지께서 지금 부산 경남 지역 지부장 동지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찌됐든 역할 관련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우리 지부 동지들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임기가 내년 1월 1일부터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든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이 계획이 되고 사업 추진이 되는 것은 내년 정기 대의원 대회 이후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이제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우리 지부 동지들하고 충분하게 소통해서 정말 지부의 사업이 축소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함께 좀 좋은 방안을 조금 마련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임금 부분 역시도 그것도 어찌됐든 1, 2기 때 해왔던 방식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이제 내년 이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어찌됐든 집행부가 사업계획을 내고 그리고 중앙위 그리고 대의원대회라는 이런 의결 기구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좀 촘촘히 좀 내서 의결 단위에서 통과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좀 하다고 생각하시면 이따 추가 질문해 주시면 그때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2번 후보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후보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본부 사업 관련해서 재정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올해하고 작년에 본부금 인상 관련해서 여러 지부들이 반대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본부금 인상 관련해서는 일단 현행 유지, 반대하는 입장으로 명확하게 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공약에서 나온 것처럼 지부 지회 현안 문제가 가장 시급한 본부의 사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부의 사업을 확정하는 것보다 지부 현안, 지회 현안을 가장 해결하는 목표로 사업을 좀 잡으려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1기, 2기 때 사용했던 예산대로 집행을 웬만하면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1기 때, 2기 때 했던 사업이랑 제가 만약에 본부장이 당선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회 현안 문제 그리고 본부 중심의 단체 교섭을 진행하는 문제로 인해서 별도로 사업비 관련해서는 그걸 좀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제 상근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현재도 지금 경기지부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경기지부장인데 회사랑 무전임으로 합의해서 회사 월급 없이 제가 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본부장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똑같이 무급전임으로 활동하고 일정 부분 1기 때, 2기 때 지금 받았던 본부장 활동비 관련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받고 활동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후보와 같이 추가적으로 질문사항 있으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됩니까? 저 1번, 2번 후보 그 질문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1번 후보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2번 후보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번 후보 김광석 수석 부본부장 후보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1번 후보께서 공약을 내미신 게 공약 중 1, 2, 3번이 본부 1, 2기에서 5년 동안 외치던 내용인데 이 내용을 뭐 알고 계신지 궁금하고 수석 후보께서는 어떠한 방식이나 마음가짐으로 이 5년 동안 외쳤는데 뭐 저는 보기에는 하나도 진전도 없고 보기에는 하지도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어떠한 방식이나 마음가짐으로 이번에 이 세 가지 공약 1, 2, 3번 4번을 일단 빼겠습니다. 어떤 공약으로 마음으로 이행을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 질문이 다르세요. 네, 1번은 따로, 2번은 따로 또 답변 듣고. 예, 동지들이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2, 3에 관련돼서 1기, 2기 집행부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기에는 미미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도 동지들과 같은 마음이고요.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 조은근 본부장님도 당사에 임원을 한 경험이 미미한 부분도 있었고 또 이런 집행부가 있다 보니 좀 미미한 부분이 발생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는 민주노총의 공무원노조 복수노조 회원등에서 민주노총 깃발을 당사에서 뽑았고요. 그래서 지회장부터 또 부지부장, 또 지부장 3선을 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도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 또한 제가 뭐 뛰어나거나 뭐 훌륭한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지부나 또 지혜나 또 본부가 살림이 여유로워서 뭘 크게 사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을 수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수석으로 출마하면서 이런 지역의 또 지구의 또 지혜의 어려운 점들은 제가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상담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현장에 들을 목소리 들어서 본부장님은 큰 사업을 한다고 가정 잡았을 때 그 수석은 뭘 할 거냐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장에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서 뭘 살 거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본부는 설립이 됐는데 그 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 저는 지역의 지회장들과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본부에 사업하는데 전달하고요. 그리고 지부와 본부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또 지구와 또 지혜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혹시 답이 좀 부족하셨는가요? 아니 됐어. 예, 한 번 더. 예. 그러면 제가 이번 후보께 똑같네. 자, 이번 후보께 질의하기 전에 금방 그 하신 말씀에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 사실 이거 믿기지가 않습니다. 5년 동안 뭐 부경지구에서 느낀 점은 전혀 그런 적이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 외에도 여러 지구에서도 그런 소리를 들었기에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하니까 만약에 당선되시면은 그 예행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후보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특별위원회 신설 책임이 먼저 실시해가지고 5위원회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너무 많고 과도하지 않나. 그리고 그 임원들이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만드는데 이게 혹시 그냥 위원회가 위원회로 끝날 그 현상이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원장 산하에 여러 그 조직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회의를 제가 우연찮게 한번 참석을 해봐도 전부 성호 맞추기도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인원 수급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겠다, 그리고 책임임원제를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조직위원회는 기호 2번이 우리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는다고 하면 본부장이 맞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동안전위원회는 우리 수석 후보이기도 하신 우리 부경지부장님이 지역에서 산재 그리고 노안 활동을 참 열심히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노동안전위원회 역할을 진행하는 것으로 저는 제안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단체교섭위원회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 선본에서 공동임단투를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동임단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묶을 어떤 회의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해서 단체교섭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자주관리위원회는 우리 동지 여러분도 알다시피 진주에 2군데 자주관리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대구에 또 한 곳이 있고, 그리고 향후에 저희 본부하고 같이 합류하게 될 청주우진교통이 있습니다. 이 자주관리 기업 관련에 대해서 잘 본부하고 소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주관리위원회는 자주관리 기업에 있는 우리 동지 중에 한 분이 그 역할을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조합원들이 선택해 주신다고 하면 저는 찾아가서 제안을 드릴 지금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년위원회는 우리 본부 산하에 우리 젊은 조합원들이 계십니다. 언젠가 이런 젊은 조합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에 계신 선배들 10년 후면 다 현장 떠날 건데 본인은 앞으로 25년이나 현장에 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저는 찡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젊은 조합원들을 위한 어떤 회의체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이 5가지를 신설을 하겠다. 이게 공약으로 내건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전략조직위원회, 노동안전위원회는 수석이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교섭위원회, 그리고 자주관리위원회, 청년위원회는 내년 정기대의원대에서 선출하게 될 부분부장 동기들이 그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에 있는 우리 사무 역량들, 조직국장들 그 역할을 저는 부여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각
지부 사무국장을 상근을 둔 지부가 있습니다. 가서 지부장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그 사무국장 동지들하고 같이 해서 이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질문을 먼저 드리기 전에 앞에 계시는 네 분은 어차피 이제 후보자들이시고 뒤에 앉아 계신 모든 동지들께서는 각자의 질의와 판단을 통해서 우리 선택할 유권자들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최종적으로 이 자리를 끝나고 나서 최종 판단을 할 것이고 대한민국이 가장 세계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모르겠지만 지연 학연을 따지는 거. 저 사람이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내 지연 하니까 옹호하는 거. 가장 병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계적으로 산수를 할 수는 없겠지만 동일한 조건이라면 파리 아웃도어를 선택할 줄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후보군을 선택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세부적으로 질문은 드리지 않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업은 완성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어느 사업이 완성됐다 하더라도 그 미비한 점 아니면 개선해야 될 점, 유지해야 될 점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음가짐, 초심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비유법을 적절히 섞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 동일한 질문입니다. 임기가 아마 시작되면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3년간 임기가 시작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맞고요. 만약에 임기가 시작되면 비유법으로 민주버스 본부라는 커다란 건물을 짓는다고 비유법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노동 존중, 주 5일만 일하자. 건강해야 되니까. 내 사생활이 있으니까 주 5일만 일하자. 또 인간다운 사람 처리해야 되니까 그만큼 임금을 주자. 단결된 노동자들 그렇게 노동 처우를 하기로 마음먹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임기가 1년 반, 2년 가까이 오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 보면 건물을 절반도 못 짓겠어요. 그 과정에서 그때 됐을 때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1번 첫 번째로 어차피 나는 마중물이고 내가 해왔던 게 맞으니까 그대로 짓는 순간에 짓고 후임자에게 자연스럽게 이양을 한다. 2번 내가 하기로 했으니까 마음 봐야 안 되겠나? 주 5일이 어딨노? 6일 일하자 좀. 7일 일하자. 임금 좀 깎자. 이렇게 초심에 변형시키는 게 2번. 그 과정에서 저는 감히 2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번을 선택하신다면 왜 1번을 선택하실 거고 만약에 그 1번을 선택하면 공약이자 조합원들의 약속일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질문입니다. 네, 그럼 2분부터 네. 네. 2분부터 하고 1분. 네, 저렇게 번갈아 가면서. 네. 2번이 마지막에 하셨으니까 2번이 마지막 2번부터 하고 1번부터 양 기회를 동등하게 드리기 위해서 선거 떠버리고 진행에 반응하겠습니다. 네, 2번부터 하겠습니다. 예, 참관인이 너무 과도하게 개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특별위원회 관련에 대해서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걸 추가적으로 좀 답변을 좀 드리고 지금 이 질문 관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특별위원회 관련에 있어서 제가 빠뜨린 부분이 뭐냐면 우리 공공운수노조 산하에는 각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면 전략조직위원회, 그리고 노안위원회, 그리고 청년위원회 등등은 우리 공공운수노조에도 상설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운수노조에 있는 그 상설위원회하고 같이 협업해서 우리 이제 본부 요 상설위원회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빠뜨린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금 질문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공약을 냈는데 임기 내에
공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신 분이 아니시고 또 아니신 동지가 계신 것 같은데. 네.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네. 두 가지인데요. 네. 처음에 말한 건 초심을 말하는 거죠. 네. 본부다 보니까 본부 발전을 위해서 남들 공약을 내세울 거란 말입니다. 네.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근데 그런 사업이란 자체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할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을 때 급한 마음에 내가 공약을 냈으니까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편법이라든가 아니면 강제적으로 간다든가 그 초심을 끝까지 유지할 것인가 첫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연결되는 것 자체가 그러한 자체 공약을 제대로 이행 못했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이어지는 두 가지 질문이었어.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지금 마지막 두 번째만 지금 머리에 그냥 꽂혀서 그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저는 편법 쓰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조합원 동지들에게 말씀드렸던 사항 관련에 대해서 그거를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거나 회피한다? 저는 그 방법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자리에서 우리 부경 동지들한테 드렸던 말씀 그냥 일관되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약을 만약에 실천하지 못했을 때는 조합원들한테 당당하게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끝나셨나요? 네, 끝났습니다. 1번 후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대중조직, 그러니까 노동자분 조직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조직은 일단은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평가하고 임기가 3년이 되면 조합원의 투표로 다시 한번 또 평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중조직이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본부를 대중조직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는 공약인 거고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혹시 이행하고 성공한 거는 조합원들한테 칭찬을 받겠지만 공약을 하고 이행하지 못하고 결론이 나지 못하는 것은 대표자가 무한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조합원들한테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그 공약 관련해서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 때 투표 때 평가해달라고 당당히 조합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민주포스 본부장이 된다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건데 저는 민주버스 본부 산하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지금 현재 지부와 주의 현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먼저 가장 본부가 책임감 있게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고 그에 대해서 무한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또 마무리. 예. 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 나오던데. 안 나오면 가만히. 예, 제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낚아채는 거 아닙니까? 누가 먼저 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하세요. 예,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예. 공통 질문. 예, 질문하겠습니다. 예, 공통 질문입니다. 두 분 수석계. 죄송한데 제가 그 동지 직책하고 소속하고 성함을 제가 아까 못 들었거든요. 다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부산의 동원여객지회 지회장 박용선입니다. 저하고 전화상으로 열심히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두 분 수석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버스본부 5년에 자책한 거 공과 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분 보겠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버스본부 1기, 2기 네.
5년에 본인에 대한 그 평가를 본인이 자체 평가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과가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 일단은 좀 질문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애매모호한 게 아니고 네. 버스 본부 5년에 네. 그 1기, 2기에 네. 평가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거기에 공이 있으면 뭐가 있고 과가 있으면 뭐가 있었는지 거기에 좀 질문을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좀 질문이 좀 포괄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본인의 생각을 네. 말씀하시면 돼요. 그 1기 때는 제가 본부의 임원이 아니고 중집위원이었고요. 글쎄요, 좀 질문이 좀 어떻게 보면 날카로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뭐 양쪽 다 하는 네. 거니까 이제 날카롭게 안 받아주면 돼요. 사실 버스 본부의 평가라고 본다면 좀 지역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랬습니다. 지역의 지자민들과 조합원들, 동지분들의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조합원들 생각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 그래서 저희가 지회장부터 부지부장 또 지부장, 삼선 이런 경력을 가지고 본부 임원 선출에 동참했던 이유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 조합원들의 생각을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 본부가 그걸 받아서 정책의 방향에서 좀 한보짝 더 나가는 진보적인 생각을 더 갖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본부의 임원은 아니었지만 상사 중집위원으로서 본부가 어쨌든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방해를 한 적도 없고 하지 말라는 것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 정책을 하고 무엇을 했을 때 최선을 다해주겠다. 열심히 하시라. 자금이 필요하면 돈을 올려줄 것이고 내 의견이 필요하다면 내 의견을 줄 것이고 그래서 본부가 지금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본부가 하는 사업과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래야 내일이 있는 거고 또 희망이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버틸 수 있는 것은 사실 지회나 지부나 본부나 열악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안주하고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죠. 뭔가를 해야죠. 하는 것에 있어서 지역 지부장으로서 도움을 다 하는 거죠. 도움을 다 하는 거고. 그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라 응원하는 거죠. 그 결과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역 지혜나 지부가 서포트했을 때 도와줬을 때 지부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시 한번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말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와, 이쯤만 가니까 사투리 참 생각보다 소통 안 되더라고요. 원래 예, 저는 버스본부 지금 1기, 2기, 2년하고 3년, 5년의 평가는 우리 조합원들과 같은 평가가 아닐까 합니다. 부경지부가 있다고 좀 이렇게 지역을 이러고 다녔잖아요. 내가 경기만 남았는데 대부분이 공통점이 좀 수월하게 말씀하시는 버스 본부가 있었어? 뭐 이렇게 술 마시잖아요. 그리고 버스 본부 뭐 했어? 버스 본부 그러니까 있어야 돼? 이런 의견들로 좀 다는 아니겠죠. 제법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견들은 저희 부경지부하고 다름 아닌 거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비판하는 게 결국은 버스 본부는 있는데 과연 존재의 가치가 뭐냐, 무엇을 했느냐는 거잖아요. 저는 1기 때는 누가 했더라도 어쨌든 준비기간이라고 봅니다. 1기는 준비기간이라서 평가 자체 하더라도 2기 집행부가 그대로 이어서 그야말로 단독으로 놓은 거잖아요. 단독으로 나와서 찬성을 굉장히 우리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2기 집행부는 어찌 보면 동지들이 믿은 거잖아요. 그런데 2년차 어렵좀 와서 평가가 이제 굉장히 그래서 우리 지역지구 강화, 버스 협의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사정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버스 본부는 중앙조직이고 구심점이고 핵심이 되어서 우리 전체 버스 노동자들, 민주버스 노동자들 비롯한 버스 노동자들이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중앙에 있으면서도 그런 것들 하지 못했다. 그리고 사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사업이 잘했다. 차라리 못했으면 못했다. 안 됐다. 우리 동지들이 말씀하신 것들 그런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평가를 좀 할 수 없다는 지점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지.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평가할 사업이 과연 무엇이냐 이런 거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 그래서 지금까지 2기 집행부, 1기 집행부는 자체하더라도 2기 집행부는 굉장히 조합으로 질타받았고 전체적인 혼란을 야기했다. 동지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3기에 아직 2기 집행부에 대해서 8월에 긴급 중앙위 소집으로 상황이 이러하니 용퇴 제안을 제가 발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용퇴가 거부된 사항을 아실 거고요. 어쨌든 책임지는 모습도까지 좀 없었다. 저는 그때 차라리 과감하게 책임을 지었더라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좀 결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합원과 같이 하는 상기 책임지는 상기 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으면 좀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도 1, 2번 후보분들 공통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없다. 그럴 수 있지만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면 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버스 본부 임원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대표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총괄 책임을 지는 자리지 회피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에 부산 경남 이런 경우가 있었죠. 버스 본부 해체, 그다음 우리가 탈퇴라는 논도 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뭐냐면 본부 회계 투명세까지 조합비 납부 의결 거부 의결도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 책임론을 따지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어떤 식이냐면 각 지역의 조합원들이 중앙에서 일어나는 일을 들을 수는 없어요. 중앙에 일어났던 일을 지역으로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네 분 중에 한 분은 노조의 부위원장이었고 지금 현재 세 분 다 중앙위원 출신입니다. 중앙위죠 지금 현재도. 중앙위 회의가 아니라 전부 다 대부분 다 각 지부장들 주축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1기, 2기가 최근 1, 2기가 가장 실패했던 부분은 재건할 때 가장 전국으로 흩어졌던 지역을 하나로 뭉친다는 단결한다는 의제였어요. 어떤 이유든 간에 이런 말이 나왔었죠. 중앙집중론, 중앙집중은 지역 홀대로 재정, 유용성 등등이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한 중앙에서 우리가 들었던 것이 아니고 중앙인을 통해서 우리 각 지역에서 들은 거 그게 사실이었다면 지도는 당연히 사퇴를 했어야 될 것이고 그 설이 가락한 데 강교에 있다면 핀셋 색출해서 징계를 했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실제 1, 2기가 실패했던 자체가 뭐냐면 앞에 앉아 계신 네 분들이 가장 큰 책임 소재라 생각됩니다. 지금 나름대로 두 분께서는 각 공약을 내세웠지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전부 다 무용지물이라고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진짜 조직을 위한다면 좋은 안은 받아들이고 나쁜 안은 폐기하더라도 하나 다시 뭉쳐야 돼요.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이상하게 흘러나오는 과정이 진짜 조직을 생각한다면 쉬운 확인이 아니고 어떤 후보군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특혜한데도 불구하고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 생각할 자체 진짜 노동자면 있을 수 없는 적결의 행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가장 준비 단계가 1, 2기가 원했던 단결이 돼야 모든 사업을 치러낼 것입니다. 어떻게 단결을 하실 것인가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호야, 좀 따신물. 지금 저희 이번 선본이 내건 메인 슬로건이 모두가 하나 되는 민주버스입니다. 저희들이 이 슬로건을 갖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본부. 지금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상이. 벌써 선거하기 전에 특정 후보가 당선이 되면 탈퇴하겠다. 이런 얘기가 꺼리낌 없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했습니다. 우리 정강재 동지하고 그리고 저희 선군과 함께하는 수많은 조합원 동지들이 함께 고민했습니다. 다시 하나가 되는 민주버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금 당장의 본부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 문구를 메인 슬로건으로 하자라고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선거운동 했습니다. 내일 경기지구 일정만 좀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 경남 이 합동유세 오기 전에 각 지역지구 합동유세 진행했습니다. 거기에서 조합원들이 수없이 얘기하는 게 지금 동지가 말씀하신 그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건 그겁니다. 지금 당장에 문제되고 있는 정말 갈라져 있는 우리 조합원들 사이에 갈라져 있는 이 부분 관련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 찾아가서 설명하고 설득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갈라치기 이제 그만하겠다. 과거에 그 사람이 지금도 똑같다. 이거 아니다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갈라치기 그리고 수많은 말들이 이 돌고 있는 이 본부 내에서 저희들은 그게 아님을 현장 조합원들을 찾아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2번이 선택을 해주신다고 하면 조합원들이 기호 2번을 선택해 주신다고 하면 본부가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 있겠냐. 지금 당장의 조직 간에 여러 가지 문제,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있는 그 지부 한시적으로 본부가 이동해서 그 문제 해결할 때까지 거기에 있겠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될 때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과 대정부 그리고 지자체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내부가 갈라져 있는데 어떻게 싸움을 합니까? 총뿌리가 틀렸습니다. 총뿌리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다시 세울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호 2번 마이크가 더 볼륨이 높죠? 그런 거 아까부터 불리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잠깐 마이크 좀 바꿔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당긴 거죠. 이해하십시오. 훨씬 낫죠. 죄송합니다. 아까부터 되게 불리하게 생각했어요. 혹시 간사님이 어떻게 단결해야 하나 저도 깊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기본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버스 법무가 왜 해산되고 다시 재건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을까요? 기본이 안 돼서 우리 동지들 모이면 언성은 그냥 기본으로 올라가고 막말은 기본입니다.
공감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본부장이 된다면 제 첫 번째 단결하는 민주로 뭐 기호 2번이랑 다른 게 없는데, 저는 두 번째 서로 존중하는 조직 문화 반드시 만들겠다는 제 공약입니다. 저는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공감과 존중. 그게 없으면 폭력이 난무하는 우리 조직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해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서로 적이 될 겁니다. 저는 그 기본부터 만들 조직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게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서경강 지부장이 당선되고 제일 먼저 한 게 서울지부, 강원지부, 경기지부 셋으로 나눴습니다. 경기지부 76명 시작해서 지금 500명 후반대 우리 조합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3년 이끌면서 단 한 번도 잡음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제가 대표자로서 그리고 리더로서 우리 조합원 동기들 철저하게 존중하고 공감했습니다. 단 한 번도 인격적 모독을 한 적이 없고 언성 높인 적 없습니다. 철저하게 토론하고 철저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본부장이 당선되면 기본부터 하겠습니다. 언성 높이는 성원 강력하게 경고하겠습니다. 회의석상에 존중하지 않는 동지들 경고하겠습니다. 사업 시 동지들에게 폭력을, 폭언을 행사하는 동지들 경고하겠습니다. 우리의 적은 자본입니다. 그리고 어용노조입니다. 왜 우리끼리 생각이 다르다, 사업이 다르다, 왜 우리끼리 싸우고 존중하지 않습니까? 공감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먼저 그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조직이 바로 서야만, 기본이 바로 있어야만 조직이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선 신선대기지의 지휘자 김호입니다. 제가 늦게 참석을 해가지고 조합부에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못 들었고요. 제가 뭐 여기 공약이라든지 또 관계라든지 그런 면들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도 뜻밖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떤 조직이든지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네, 그래서 양쪽 다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분께서 1년 동안 책을 몇 권 읽으시는지 각자 좀 대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읽은 책이 어떤 것이고 거기 핵심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접촉을 할 때에 언어라든지 또 우리의 그 조직의 수준이라든지 여기에는 상당히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리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지 않는 조직은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뜻밖의 질문이지만 네 분이서 1년에 몇 번 정도 읽는다. 최근에 읽은 책은 뭐고 핵심적인 내용들 어떤 것이다. 단계기부터 이거 잠깐 얘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갑자기 너무 당황스럽고요.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지부장이 이제 제가 있다 보니까 한 5년 전에 한 500명 수원에 있는 경진여객을 조직을 했고 한 2년 동안 그 동지들하고 소통하고 3년 전부터 우리 조직으로 가입해서 제가 3년 동안 가열차게 투쟁을 해서 솔직히 많은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읽지 않고 글만 썼습니다. 투쟁한 뭐냐면 한국노총도 입장문 내고 자본도 입장 내서 그 계속 반복해야 되는 입장문, 성명서,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일주일에 계속 글만 썼습니다. 이게 솔직히 책 읽을 시간이 없었고요. 글만 썼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솔직히 말씀드린 유튜브로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막스 관련된 그리고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노동자 계급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철학에 관련된 거 유튜브로 많이 시청하고 있고요. 책은 솔직히 읽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읽겠습니다. 저는 뭐 동지들한테 거짓말 칠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책은 제가 읽어본 기억이 없고요. 사실 지역지부장을 위임을 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뜻은 지휘자님들로 늘 고민 속에서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시겠죠. 근데 지역 지부장님들은요, 지휘장님들이 생각한 만큼 10배 이상 더 고민할 겁니다. 그리고 지역의 투쟁사업장, 솔직히 말하면 투쟁사업장 회의 단위 이게 참석하고 또 근로자 면제 시간이 없다 보니 또 근로를 해야 되고 거기서 투쟁사업장 발생이 되면 또 법적 투쟁이 벌어지면 거기 서포트하고 저희장님들에서 회의하고 사실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늘 고민 속에 살아요. 저랑 다른 타 지부장님들도 집행부 임원들은 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통약을 달고 삽니다, 사실. 힘들어요. 그래도 하는 거죠. 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으면, 늘 고민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원 마이크 주지 마.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중조직 이 활동가들은 지금 동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총노동이 어쨌든 노동이 지금 계속 뭐 정권의 탄압이 있다고 하지만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 중에서 첫 번째 문제는 저는 우리 노동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생각이 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함께하는 동지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각종 강좌나 그런 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업종은 다르지만 각 업종의 어찌됐든 수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듣고 그리고 고민을 좀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읽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한번 읽었던 책입니다. 그 당시에 읽었을 때 정말 어려웠거든요. 노동자 경제학이라고 우리 그러니까 도서관에 우리 최만수 소장님께서 쓰신 글인데 그거 좀 차근차근 좀 읽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는 꼭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책도 잘 알건데 저는 책을 좀 읽습니다. 일단 저는 알라딘 회원입니다. 그래서 알라딘 경성대 앞에도 가봤고요, 부산에 웬만한 데 가봤고요, 창원에도 최근에 생겼고 우리 김해에도 보원역에 있고 심색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책 냄새를 좋아합니다. 책도 좋아하지고 그리고 어쨌든 저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올해 한 4기나 한 20권 산 것 같아요. 알라딘 좀 저렴하니까. 그리고 저는 좀 편식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사를 좀 좋아해서 좀 세계사 관련 책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파서 좀 있었다니까 질병과 세계사 그러니까 약 관련 읽었고요. 얼마 전에는 민중의 세계사가 좀 두꺼운데 요거는 제가 김해 지역에서 학습 모임이 있습니다.
안 읽을 수가 최근 없어서 또 우리 파트 나눠서 우리 하는 모임이 있기 때문에 동지들 저번에 우리 아마 그 근로복지공단 했던 그 부분하고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런 모임 때문에 제가 조금씩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제 기억에도 저는 노동법률 그 변호사들 노동법률인데 법률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좀 받아보고 있고 작은 책 회원이니까 작은 책도 받아봅니다. 그런데 일단 읽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경향신문이 어차피 우리 그러니까 경향신문 여정란 아시죠? 여정란은 꼭 다른 거는 못 읽어도 여정란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좀 그런 건 있고요. 최근에 한강에 채식주의자 사러 갔더만 없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말씀대로 나눠서 좀 진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표방하는 게 실력 있는 민주버스인데 저희들이 스스로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그나마 시간 날 때 상명 활동가들은 조금 책도 읽고 같이 좀 이런 토론이라든지 학습 모임에도 참여해야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좀 배울 수 있도록 책도 좀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때까지 우리 그 질문 중에 제일 날카로운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질문 없으실까요? 저 한 가지만 더 마지막. 저는 네 분께 건의 하나 드리고 아쉬운 점 하나 드리고 이때까지 본부로 말하자면 본부 조합원이자 부경지부 조합원이기 때문에 정강재 수석 본부장, 부본부장 후보자에게 지부에 관련한 질문을 오늘 준비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통 보면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 인터뷰를 하게 되면 본질 질문을 하고 제대로 답이 안 나오면 추가 질문하고 꼬리 질문까지 해야 하고 그날까지 답을 받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네 분은 따로따로 지금 현재 다 임원들이기 때문에 조합원들 만나면 조합원들 질문은 많을 거고 일일이 답변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답변을 많이 기회다 보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질문자의 정책 의도죠. 그 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고 요약해서 그냥 넋두리 뭐 사슬 늘 늘어나는 게 아니고 물었던 질문을 정확히 정책을 파악해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는 게 저는 재능이고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일반 조합원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만나겠지만 많은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경우는 특히 더 그렇다 생각됩니다. 방금 질문에서도 질문자가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지만 책을 몇 권 읽습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상한 이제 사칭 발인 말할 경우가 많은 질문을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뺏긴다는 걸 봤을 때 건의를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좀 아쉽다는 부분은 네 분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를 했었어. 동일하게 뭐냐면 조합원들 선택을 받겠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앞에 최근 1, 2기 그렇게 영퇴를 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키겠다. 지금 쉽게 말하면 용산에 미친 새끼 보고 모든 국민이 일어나고 그만둬라 사태를 압박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태 없다. 이게 끝까지 채울 것이다. 그거는 뭐냐 끝까지 지가 채우고 선거로서 평가를 받겠다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바랬던 답은 진짜 조합원들이 잘못됐다 지적하고 사태를 요구했다면 가능하게 내가 책임지고 사퇴할 것이다. 그 정도 가감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운 점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오늘 준비된 마지막 지는 부정지부 조합원으로서 정강재 수석 부본부장 후보자 책임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공약을 내시고 아까 나름대로 갖고 있는 특별위원회 등등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수석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냐면 본부장이 6호시 직무 대행이죠. 실제로 갖고 있는 같은 임원에 불구하고 본부장, 수석, 부본부장이라는 자체는 임원 선거라는 자체가 뭐냐면 명칭은 수석이지만 본부장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전국을 댕기면서 상주를 하겠다 등등 하게 되면 그만큼에 대한 비례적으로 부경지부의 지부장으로서 공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최소한 내가 수석 본부 무법자로서 물론 수석 본부가 잘 돼야 지부가 잘 될 수 있고 지부가 잘 돼야 본부도 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감에 따를 때는 내가 수석으로 일하는 시간에 혹시나 바로 뛰어가야 돼 지부에서 무슨 일에서 바로 뛰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백은
어떻게 내가 지금 뭐 조합원들 어떻게 의논하든 어떻게 자리를 편제를 마련하는 게 책임이라고 느끼는 거고요. 아까 박창희 본부장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뭐냐면 아까 말했 그 전에는 그때는 가정이 아니고 준비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면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가정이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을 준비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백은 최소한 지부장이 수석으로 임무로 보러 올라간다 되면 현재 우리가 규정 교역대로 수석 부지부장이 직무 대행을 어떻게 할 것이라든가 아니면 상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업무 변장을 분장 이렇게 할 것이란 최소한의 프로세스는 있어야 된다 봐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지부장으로서 공백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아니 저 수석한테 여쭙습니다. 마지막 질문. 상대로 우리가 짧은 시간에 논의하고 제가 수석에 공감했고요. 그리고 또 초청도 해주셔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말씀대로 공백은 없어야 됩니다.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부와 본부로 선택하라면 당연히 지부를 선택할 것이고요. 정유진 뜻은 압니다. 저한테 사퇴하고 갈 의사가 있느냐 분명히 물으셨잖아요. 전체가 그렇게 원하신다면 또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하게 우리 조합원들이 원해서 조합원 뜻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다수적으로 힘들어지겠지만 공백은 없도록 할 것이며 만약에 공백이 생긴다면 우리 지부의 운영에 우려가 생길 만한 공백은 없을 겁니다. 한 가지 현재 구조로 그대로 가니까 예를 들면 회의 정도 할 수는 있겠는데 그게 지부의 공백은 아니고 그리고 지부에 또 우리 부지부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상부 지부회장님부터 해서 가맹체에서 상급 우리 상지위원들 계시니까 같이 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그렇게 또 우리가 되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좀 논의해서 우리가 부경지부가 도움될 수 있고 그리고 보수본부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는 종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조합원의 뜻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또 하실까요? 일단은 그 기회를 좀 드려야 되니까. 어떤 사람 좀 먼저 하시고. 예, 아니 일단 기회를 좀 드리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한 연장선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한 번만 먼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은방 송유진 동지께서 우리 부경지부의 그 지부장 유보에 대한 우려를 갖다가 지금 우리 지부장이라기보다는 후보께 이번 후보께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이 사항이 1번 후보 우리 죄송합니다. 김광석 후보께서도 지금 똑같은 입장으로 지금 있는데 김광석 후보께서도 아마 우리가 한 말씀 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본부장하고 수석하고는 명령으로 충만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본부장이 이곳이 수석이 직무대행을 하게 되는 게 시스템이고요. 둘 다 유보가 다른 경우는 거의 없지요.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리고 저는 지역지부장도 겸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본부장이 이곳이 수석이 그 직무대행 하면서 지역지부도 통솔을 같이 하기 때문에 겸직을 하고 업무를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부로 할래 본부 일이 급한 거냐 지부 일이 급한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본부로 먼저 가서 직무대행
본부의 컨트롤 타워를 공백을 놔둘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석으로서 부본부장을 지금 수행을 하면서 지부 업무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부지부장이 수석부 본부장을 뒷문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부의 수석이 지부까지 업무를 볼 수 있는 거고 또 지부장님이 이곳이 물론 이제 수석부 지부장님이 있겠지만 그 수석이 그 업무 대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직상 형태나 규정을 동마주마로의 시스템을 갖춰놨고 이런 대비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동지들께서는 그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1번 후보께서는 본부가 우선이다. 2번 후보께서는 지부가 우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네, 현재 상황 그렇습니다. 그게 이것이 우선이다기보다는 직무 수행에 봤을 때 지부장은 수석 본부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규약상. 하지만 수석은 본부장 이곳이 본부와 지부를 같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요건이 돼 있다는 거죠. 제 질의는 네. 그 광주 전남 지부 네. 조합원들이 네. 혹시 지부장의 이곳이 네. 이제 걱정할까봐 거기에 대한 그 조합원에 대한 그 생각을 갖다가 묻는 겁니다. 예. 아니 뭐 네,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저기 아까 마이크 우리 광변지부 김가수 지부장님 여기 주문이 많이 들어가지야. 그 와 들어가면 저는 기호 2번에 수석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 감사합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는 다른 게 물어볼 게 아니고 제가 2022년 2월달에 첫 그 2기 시작할 때 중앙이 선출돼서 그 버스 본부로 그 중앙이 활동을 하고 그 역할을 맡으면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거기 느낀 거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도 아이러니한 게 하나가 있는 게 거기 오시는 분들이 이 거짓말을 잘하시는 분인지 또 아니면은 그냥 내가 지부장이고 본부장이고 수석이니까 내가 당신들보다는 잘난 체 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는 내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태생이 거짓말을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뭔가 역할을 맡다 보니까 내가 당신들보다는 좀 더 나은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호성심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말과 또한 이런 조직적 이 결합적으로 이렇게 조금 조합원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게 반사를 느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내가 오해 많이 했습니다. 뭐 임원한테는 그랬어요. 당신들이 거기에 임원을 하고 있는 거는 우리 버스 본부 전체 조합원 3,500명 중에 제일 똑똑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하고 싶어서 있는 자리라고. 사실 맞잖아요. 거기 지금 앉아 계신 네 분도 우리 버스 본부 3,500명 조합원들보다 똑똑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버스 본부를 멋지고 조직적으로 단결하면서 잘 이끌어 가볼까라는 마음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분 중에 1, 2번 어떤 집행부가 구성되더라도 조합원들보다 내가 더 똑똑다, 더 낫다라는 그런 우울심은 버리고 항상 조합원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절대 모르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모르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보고 다시 답변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합원들하고 좀 대화를 이어가 주시면 대단히 고맙고 저희 공통된 질문에
부분이 뭐냐 그러면 우리 부경지부는 다른 조직의 이 지부에 비해서 아마 경진도 그렇고 광전도 그렇고 지금 거기 앉아 계시는 분 네 분 다 전현직 지부장들이니까 실제로 우리도 부경에 자주관리기업 두 개가 교대 노조로 있고 지금 광전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교대 노조가 있는지 모르는지. 그리고 경기는 지금 경진여에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물론 큰 조직으로 우리가 교대 노조로 단협을 체결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금 실제로 우리 부경도 자주관리기업 두 개를 빼버리면 아주 소수 조직으로 이루어진 위트로 조직입니다. 그리고 경기 역시도 550, 560 되지만 실제로 경진 빼버리면 그 소수 노조 몇 개는 진짜 위트로 조직이고 그리고 광전도 아마 그럴 거고요. 그 뭐 1, 2팀을 빼버리면 실제로 조그마한 소직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교대 노조를 직위를 갖고 있는 지혜도 중요하지만 소수 노조를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두 후보단에게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좋네요. 유리하네. 마이크 성능에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네요. 목이 좀 아파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중앙위원 말씀대로 저희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동지들한테 정말 멋진 얘기를 해주려고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외우고 구상했는데 오늘 막상 동지들 만나 뵙고 말씀드리려고 하니 설레고 떨리는 마음에 30%도 말씀 못 드렸다는 말씀 좀 먼저 드리겠고요. 그만큼 멍청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제 스스로 좀 답답하고요. 정말 멋진 말 많이 만들어 왔는데 좀 그렇습니다.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직을 살아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직을 대중조직을 이끄는 철학 그리고 가치관 이념을 투영시켰을 때 조직 발전이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본부 산하에 169개의 지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자주관리 기업이 3개가 있는데 부경이 2개가 있고 대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노조가 10개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156개가 소수노조입니다. 소수노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깊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수노조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직 확대가 될 수 있고 조직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좀 고민했는데 2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노조활동 보장 관련해서 대응을 좀 할 생각입니다. 뭐냐면 공정대표 위반 관련해서 철저히 좀 조사하고 지혜 사무실 또는 그것이가는 이제 아니면 자녀랑 교대노조랑 합의한 거 관련해서 우리가 혹시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녀련이 단체 교섭으로 맺은 노조 활동 관련해서 유급으로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수 노조로 있다 보니 많이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상급가치 워크숍 또는 운영이 이게 다 웬만하면 또 유급 처리되거든요. 근데 우리 조합원들은 워낙 소수로 있다 보니까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에서 잘 파악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적 선전 사업 관련해서 특별히 저희가 좀 본부에서 신경 써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각 지부별로 선점물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본부에서 각별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좀 고민스러운 게 실무적 역량입니다. 이것 때문에 조직 갈등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조직이 확대가 되지 않고 분열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첫 번째 의사결정 문제입니다.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적다 보니까 지회장이 알아서 결정해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무슨 결정해 지회장이 알아서 결정해 이런 식으로 계속 해온 지회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한 대여섯 명 확대가 되면 왜 지회장 마음대로 결정해서 독단하냐 미치겠네. 그래서 이제 조직 내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적은 숫자이더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지회 운영이나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하고 실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 계속 체크하도록 하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회의로
표준 회의록을 좀 보내주셔서 회의를 통해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회계 문제, 이제 아까 본부에서도 회계 문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철저하게 회계 문제는 투명하고 철저하게 깨끗해야 됩니다. 제가 본부장이 된다면 그거는 각 지회별로 지부에 가게 되면 제가 각 지회별로 좀 체크해서 회계 문제, 의사결정 문제가 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꼭 체크해서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부터 조직 확대, 조직 강화가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업은 그 단위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을 최대한 본부에서 체크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재정이 들어간다면 본부 재정을 투입해서 그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주제로 나왔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위뿐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의 간부들은 정말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 앞에 정말 헌신하고 어찌됐든 희생을 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어떤 권력처럼 비춰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조합원들이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조합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아니 길을 많이 열어놔야 된다.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선호조 관련에 대해서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후보 동지께서도 답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본부산하 169개가 있죠. 근데 지금 100개가 지금 10명 이하의 소선호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9개가 이제 10명 이상의 지역입니다. 진짜 본부산하가 우리 경기지구에 있는 경진역에 한 50명, 60명 되는 지회가 있고 상당히 있는 또 지회가 있습니다. 이 편차가 정말 대단하죠. 지회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럼 본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 지원해야 되죠. 우리가 초기에 지회를 설립했을 때는 조직을 지키는 데 정말 헌식적으로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건들, 부당노동행위 사건, 그리고 공정대표 의무 사건, 등등. 지금 각 지역 지부가 축적해 놓은 자료들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거 본부로 다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지구사나 그 지회에 실무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동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각종 회의 또는 회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부에서 기본 양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보내는 공문도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부가 단일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선전 교육. 정말 소선호조가 갖고 있는 재정을 할 수 없죠. 본부가 할 수 있는 길 찾아서. 일단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동지들? 일단 예산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 관련에 대해서 아직 집행을 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조합원 동지들이 선택해 주신다 그러면 첫 번째 그거부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소선호조 지원한다. 이 사업계획 저희들이 우리 조합원 동지들에게 제출해드린 이 공약대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시간이 길어져서 좀
더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우리가 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질의는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저희 민주버스 본부 유튜브 계정이 있습니다. 앞에 그 8개 지혜가 어쨌든 유튜브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도 보시면은 비슷한 질문도 있고 전혀 다른 또 질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각 후보조의 정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럼 기호 2번 후보조부터 정리 발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정리 발언 수소 인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호 2번 박상길 정관계조는 후보 2명이 아니고 같이 하는 여러 많은 선대본을 꾸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도 처음에 이 수습을 할 때 좀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굉장히 좀 분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먼 길을 운전해시는 우리 조합은 그리고 새벽같이 나와서 또 같이 선전해 주시는 그리고 서울에서 전주 또 오늘 또 부산까지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또 운동원 같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조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유능하고 걸출한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다소 부족하지만 조금은 모자라지만 같이 하는 이런 우리 바로 민주버스 조직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 운동하면서 제가 이런 거 이제 해봤으니까 처음 많은 것을 진짜 배웠습니다. 같이 한다는 거 정말 놀랐습니다.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나가야 된다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순간 무슨 2시 새벽에 나가는 차들 가야 된다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아니한 생각을 좀 다잡게 됐고요. 이후에 제가 수석이 되면 염려하신 우리 부경지구에 차질이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차질이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조금만 좀 차질이 되도록 하고요. 힘들겠지만 그리고 이번 선거는 임원 선거입니다. 본부장이 아마 당연히 중심이 되는 거고요. 수석은 당연하게 옆에 같이 하는 조직입니다. 저는 능력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한 박상길 후보를 보고 그리고 우리 부경지부 동기들을 보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개인이 아니니까 같이 좀 부족한 거 채우는 그리고 부경지부에도 분명 도움이 되는 후보들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 되는 민주버스, 실력 있는 민주버스 약속 반드시 동지들과 그리고 박상길 후보와 같이 저희 기호 2번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판단하셔서 진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후보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모자라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기호 1번 후보 잠깐 제가 마무리만 하고 옆에 김광석 동지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대구 달구버스 우리 조합원 동지들 만나 뵙고 곧바로 진주 삼성 시민 넘어가서 우리 조합원 동지들과 그리고 지회장님 그리고 대표이사 거기도 27일 날 임원 선거가 있어서 되게 현장이 복잡하고 시끌시끌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본부장 당선되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주관리기업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본부장이 되겠다라고 충분히 소통하고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마주에 피켓 시위에 함께 잠깐이나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 지역의 22개 지회 관련해서 사마주에 그리고 태진지회가 조직 확대가 최근에 좀 이루어진 걸로 파악이 됐고 제가 본부장이 된다면 부산 지역의 사마주에 태진지회 이게 중심으로 해서 조직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조합원들 어려운 거 잘 살필 수 있도록 더욱더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부장이 된다면 큰 사업은 뒤로 다 제끼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부 현안, 지회 현안을 최우선적 사업으로 하고 우리 지부장님들과 지회장님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해결하고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본부장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지들 지지해 주신다면 급이 등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충북 우진 아까 기호의원 동지도 말씀드렸지만 충북 우진이 내년 정도에 버스본부에 가입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수원에 있는 수원역에 한 800명 단위도 현재 저랑 같이 계속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경진역에 이제 저희가 이제 조직한 것처럼 수원역에 또 조직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지들 좀 자신감 가지고 다시 한번 신기일전에서 버스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우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 된다. 지치지 말고 함께 하기를 바라겠고요. 본부도 반드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버스 본부 산하에 지부가 있고요. 그 지회가 있는데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다수 노조보다는 소수 노조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고요. 저도 또한 소수 노조의 지회장입니다. 그 지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지금 소수 노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소수 노조들의 사측에 대한 탄압 또 참노련들이 비양되는 발언들 저도 동지들과 똑같이 당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알죠. 그 아픔들을. 굳이 내가 표현을 안 해도.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본부장님의 입장을 대변할 직급을 한다면 할 수가 있는데 저 이제 수석으로서 제가 지회장님들하고 소통하고 조합원들 소통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은 소수 노조가 다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또 이 방안들이 뭐가 있을 건지 사실 지금까지는 지역에 한정된 고민으로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한 번쯤은 소수 노조의 사무장님이 됐던 제장님이 됐던 소수 노조들 제장들만 예를 들어서 100명 조합원이 100명이나 50명 돼 있으면 자발적인 자생 능력이 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10명, 8명 이렇게 되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제장님들, 또 사무장님들 한번 전부 다 모여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주십시오. 물론 내 생각도 있지만 또 나보다 더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런 고민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제가 차후에 본부 임원이 되면 소수 노조의 지회장님 또는 사무장님들 한번 전국 단위로 한번 모여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또 본부에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이런 연결고리를 형성시키고 싶어서 사실 본부 임원에 출근했던 동기입니다. 이 점 우리는 반드시 이 소수 노조의 아픔들을 지금 겪고 있지만 빨리 털어낼수록 우리가 꿈꿔왔던 노동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또 표현의 자유를 너그럽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저 또한 소수 노조의 지회장이다 보니까요. 지회장님들 마음을 내가 잘 압니다. 사실 지금 우리 부경지부에 지금 지회장님들 와 계시지만 당사의 내부 가슴 사연들 옆에 있는 당사 지회장님들 말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걸 끄집어내서 정말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소외받지 않게 당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노동조합은 뭐니 해도 쪽수가 다 답이더라. 그래서 조직을 키울 수 있는, 또 단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밀어주시고 저희가 이번이 되면 그 부분은 제가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만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 사무국 동지들의 구성은 어떻게 할 건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건 죄송한데 일단 시간이 다 돼서 그거는 또 뒤풀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또 혹시나 그 뒤풀이 자리에서 좀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네. 아니요, 지금 어찌됐든 일본 후보는 시간 때문에 바로 가셔야 되는. 제가 잠깐 동지들 저희가 김광수 동지랑 저랑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리고 바로 또 제 차로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내일 또 경기도에 10시에 또 유세가 있는데 저희는 차로 좀 이동해야 되고 2번 후보 좀 기차를 예매를 해놔서 뒤풀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방금 질문하신 내용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아직 당선이 안 됐는데 사무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좀 어렵고요. 이게 저는 저는 최대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동지들을 존중하고 같이 갈 생각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공식상 결정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본부 민주버스 본부 3기 임원 선거 투표 기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틀 뒤입니다. 네,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8시부터 29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네, 투표는 부산 지역은 다 모바일 투표로 진행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동지들한테 현장에 가셔가지고 투표 동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후보 연설회를 끝까지 질의해주신, 긍정해주신 조합원 동지들과 정중하고 치열하게 끝까지 출마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신 후보자 동지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 후보 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뒷풀이는 호박 나이트 옆에